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가님은 40개 나라 200개의 기업 1000개 가게에서 발견한 팔리지 않는 시대의 비주얼 전략을 분석을 하셨고요. 스타트업 CEO부터 대기업 마케터까지 열광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랜드 등에서 근무를 하셨고 삼성생명, LG전자, 하이마트, 풀무원, 한솥도시락 등등 우리가 알만한 정말 많은 브랜드, 유수의 기업들, 지자체 전통시장까지도 도움을 줘서 뭔가 잘 팔리고 우리가 막 보기 좋게 하는 것들, 그런 거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분 만나서 사인도 받았어요. 모임에 갔다가 사인을 받아왔는데 오래 빛나는 전문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오래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금방 망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라든가 우리가 창업을 하던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오래 살아남는 게 앞으로 중요합니다. 유튜버를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튜버는 인기가 확 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인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 애플 스토어의 특징, 스타벅스의 이야기, 그리고 티파니가 카페를 열었대요. 우리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한 영화 있잖아요. 그거랑 그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 티파니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할 수도 없고 그런 명품 매장을 다 가볼 수도 없지만, 전 세계 애플 스토어 가본 적도 없지만 이 책 한 권으로 이런 명품, 오래 살아남는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읽으면서 이 책 한 권으로 이런 정보를, 돈 되는 정보를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핑크색을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가 떠오르고 초록색을 보면 커피숍 스타벅스가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 파란색 하면 삼성이 떠오르고, 그쵸? LG는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정치 그런 무슨 정당 같은 것도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을 알았을 때 단상 효과라는 게 있대요. 김유라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핑크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핑크색, 붉은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돈 들어오는 색깔이다 이런 것도 있고 여성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요. 애플의 경우는 전 세계 어떤 여행지를 가도 내가 살던 동네에 있던 것과 똑같은 애플 스토어를 만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인상을 받고 그 인상은 반복됨으로써 더 강해지고 이로 인해 애플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도는 높아집니다. 저희 집에 20대 외국인 선생님이 살고 있어요. 외교부에서 이제 교환 선생님으로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도 애플을 쓰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애플 쓴대요. 미국의 젊은 분들은. 그러면서 애플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쓴다고. 되게 오래된 핸드폰을 막 다 깨져 있는데도 그것만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애플을 쓰는 사람은 애플만 쓰는 거예요. 그 로고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사과 모양 탁 해서 예쁘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꽃집을 하나 열려고 해도 내 꽃집이 무엇을 하는 꽃집인지 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프로방스풍의 꽃집을 하겠다. 그러면 계속 프로방스풍의 꽃 화분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정말 프로방스풍의 꽃을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이건 쉽게 볼 수 없는 제품인데 이곳에 있구나 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화분이 들어왔을까 구경하게 됩니다. 이 핑크색 이런 게, 그리고 공주들이 좋아하는 우리 공주님들 프로방스풍 좋아할 수 있어요. 요거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진열할 때도요. 비슷한 색의 옷들끼리 모아서 배열해 놓으면 훨씬 더 시선이 갑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옷가게는 베이지색 계열, 흰색 계열만 쫙 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가서 베이지색도 다 다르잖아요. 이 책에 보니까 같은 분홍 계열이라도 옅은 분홍과 짙은 분홍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딱 그렇게 타겟팅된 것이 더 우리가 옷을 사고 싶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죠.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것보다 딱 내가 필요한 걸 찾으러 가게 됩니다. 뭔가 거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베이지색의 모든 옷이 다 있을 것 같은, 여기 한 군데만 보면 끝날 것 같은, 아까 프로방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방스 화분 여기 한 군데만 보면 내가 10군데 100군데 안 가봐도 될 것 같은, 여러분들 그런 매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쿄에는요, 어떤 매장이 있냐면 흰 정사각형이 벌집처럼 모여있는 쇼윈도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투명한 통유리인데 막 벌집처럼 돼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가까이 가서 눈을 이렇게 대고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양갱을 파는 데래요. 우리 그 팥 양갱 이런 거. 쇼윈도를 꾸미고 있는 흰 정사각형은 바로 그 양갱을 만드는 틀니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구경하게 되고 여기 되게 특이하네, 먹어볼까? 그 양갱 가게는 무려 5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과 다른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마케팅 책들이 자신의 고객을 정확하게 좁게 정의하라 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의 타겟층이 누구인가? 나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할 때,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30대, 40대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를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미혼을 위한 책을 쓰겠다라고 하면 또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그런 것을 타겟팅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래된 기업 중에서 특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브랜딩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특정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건 그 기업의 본질을 표현하는 상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애플의 사과 모형은 정말 직관적이고요. 블루보틀의 그 파란색 병도 성수동에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는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만들어야 된대요. 예를 들면 복숭아를 가지고 30초 동안 30가지를 말해보세요 해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거의 브레인스토밍처럼 쫙 복숭아 알레르기, 복숭아 첫사랑, 복숭아 엉덩이, 복숭아 핑크색,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연애를 할 때요, 금방 이해가 된대요. 한창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십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은 다리에 털이 있어, 이런 거 당연한 건데 남자들 다 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경을 썼어, 그 사람은 라면을 좋아해, 라면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애정이 식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관련된 중요한 일에도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점, 반찬 가게인가? 네. 가정 간편식 이런 것을 런칭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만들었대요.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라에옥은 소금을 많이 넣지 않는다.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인 라에옥은 국물보다 건더기가 많다. 라에옥의 모든 음식에는 깨가 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활용점깨입니다. 활용점정이 아니라 활용점깨. 어머니가 항상 모든 음식의 마지막에 깨를 뿌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의 레시피로 브랜딩을 하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 중요하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마다 계속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정말 업무적으로 평생 일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명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는 매장에 갔는데 거기가 진짜 명품 매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면 압니다. 서랍이 드르륵 열리고 쾅 하고 닫히면 명품 매장이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의 서랍은 차르르 열리고 차르륵 닫힙니다. 나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거의 미끄러지듯이 열리고 소음도 없습니다. 네. 열고 닫을 때 굉장히 매끄럽고 좋죠. 그런 이야기, 그런 거,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명품은 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리에 있는 유명한 향수 가게는요, 손수 연필로 향수의 이름을 쓰고 그 종이에 향수를 뿌려서 마치 애정 고백을 담은 편지처럼 딱 한대요. 근데 향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지나가다가 라고 알려주었대요. 지나가다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가 뭘까라는 표정을 보더니 직원이 사람들은 향기가 좋으면 지나가다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지나가다 뒤돌아보는, 막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향수를 그냥 뭐 칙 뿌려주거나 손목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토리를 담으면 감동을 받고 지나가다가 사고 싶다. 예. 너무 감동이 있는 거죠. 저도 이거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 저도 강의를 하면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제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너무 오래 서시고 저랑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너무 오래 서셔서 제가 강연장에 막 100명 이상 오고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까지 강의가 끝나고 아이 픽업 가야 되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짠! 이렇게 제 프로필 사진에 제가 직접 친필로 사인을 해가지고 후원사 강연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후원 강의하고 제가 하는 경우 정말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할 때만 제가 이걸 드립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향수에 이름 써서 주는 것처럼 저도 조금만 노력을 해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책을 보고 난 장사 안 할 건데 나는 뭐 파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 책을 왜 봐야 돼가 아니라 이런 거에서 계속 저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어떤 커피숍에 갔었대요. 핀란드 헬싱키. 리필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추가 금액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주머니를 막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커피와 함께 핀란드 동전 중에 가장 크기가 큰 5센트짜리 동전을 건넸대요. 5센트가 얼마나 할까요? 뭐 50원? 굉장히 쌀 것 같아. 100원? 이 정도? 근데 그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가게의 커피를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리필하는 분께 감사의 표시로 이 동전을 드린대요. 저 이거 읽는데 소름이 막 끼쳤어요. 보통은 돈을 내세요. 혹은 막 리필인데도 그냥 한 잔 값을 다 받는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감동을 주다니. 그래서 이 카페를 가고 싶다고 입소문이 막 나는 거죠. 생일에 미역을 선물 받았대요. 뭐 미역국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열어보니까 미역이 하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생일, 출산처럼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날에 사랑이 가득 담긴 하트 미역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가 미역을 그냥 끼드랗게 한 게 아니라 말릴 때 동그란 틀에 넣어서 말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디자이너 나가오카 겐메이가 만든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는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잡지래요. 어떤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에 가서 2달을 산다고 합니다. 한 달 살기가 아니라 2달 살기를 하는 거죠. 그 지역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오래된 음식, 가구, 옷, 카페, 맥주 등등을 정성스럽게 취재해서 잡지에 담는다고 해요. 일본의 48개의 현 중에서 20군데를 다루어서 지금까지 20곳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시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멋지다. 전 사실 한 달 살기 너무 좋아하고 여행 너무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한 달 살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지금 못 가죠. 애기들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근데 전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디어 얻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지방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음식점, 거기에 카페, 거기에 뭐 좋은 것들을 내가 다 소개를 해야겠다. 그렇죠. 관광지 이런 것들, 술집 너무 좋죠. 거기에다가 거기에는 음식점 주인한테 제가 이 카페를 소개할 테니까 이 잡지를 보고 오신 분들에게 뭐 마카롱 한 개 서비스를 주세요 해서 쿠폰도 막 뒤에다 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지방을 제가 한 달 살게 하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지방에 싸고 맛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먹을 것만 생각이 납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유명 브랜드 티파니 명품이죠. 그 막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 결혼 예물로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본점 4층에 티파니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차와 브런치를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4,000명이나 예약이 돼 있었대요. 이분이 갔을 때. 대박. 그죠? 끝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연남동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방앗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오래된 주택가에 참기름 가게래요. 제가 그 시댁이 해남이라 해남에 그 오래된 방앗간 있거든요. 정말 낡았어요.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없고. 그 연남 방앗간이라는 게 있는데 경북 안동, 예천, 강원도 영월, 제주 한림 등에서 수확한 국내산 참깨를 전통시장 방앗간 장인들이 이렇게 따가지고 한 병에 33,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샹들리에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 고풍스러운 것들이 안에 막 돼 있대요. 그리고 귀한 참기름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최신 카페에 오듯이 참깨 라떼를 마시고 이 비싼 참기름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6년간 전국에 300여 명의 참기름 장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손님이 20%가 넘는데요. 여러분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 북촌 마을 이런 데도 가보면 다 막 엽전으로 막 뭐 사먹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스러운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삼청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더불어 우리도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돼요. 전주에 가도요, 하동마을에 가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 이 책이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필요의 시대에서 사치의 시대로 이동을 했다면, 이제는 사치의 시대가 가고, 가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해요. 가치 소비의 시대, 사람들은 무엇에 지갑을 열까? 자랑할 수 없는 소비는 외면받고, 자랑할 수 있는 소비는 살아남는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만나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화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곳은 환호받고 움직이지 않는 비주얼을 유지하는 곳은 잊힌다. 우리가 되게 보이는 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돈을 많이 쓸 수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죠. 바빠요. 내 시간을 귀한 데 쓸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스토리가 있고 멋지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돈도 한정적입니다. 시간도 한정적이에요. SNS에 올릴 만한 곳이 아니면 1,000원도 아깝다.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허접한 커피숍, 아무 스토리 없는 가게를 우리가 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그런 데 갈 바에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맙니다. 읽으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과 너무 많은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명품과 같은 책,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